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대학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한 중소 도시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의 학생들 사이에는 오래된 기숙사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기숙사는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지어졌고 노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나 역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기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3층의 한 방을 배정받았다.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난다. 그 기숙사에 관한 소문은 대부분이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특히 3층에서 말이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걷는 소리 같았다. 나는 두려움을 참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내 방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만난 친구에게 전날 밤의 소리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웃으며 아마도 잠결에 들은 소리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 역시 착각일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소리가 이어졌다. 심지어 어느 날은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마저 들렸고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 기숙사에는 옛날의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학생의 영혼이 떠돈다고 했다. 예전에 이곳에 살던 한 학생이 모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기숙사 복도에는 밤마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보통의 무서운 이야기처럼 믿기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와 웃음기 없는 기숙사 생활은 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상황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는 함께 사감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사감은 그저 학생들의 착각일 뿐이라며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우리는 결국 기숙사 밖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결정은 한동안 평온을 되찾게 해주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학교 수업과 과제 때문에 기숙사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마지못해 다시 방으로 복귀한 첫날 밤 이번에는 소리 대신 묘한 냄새가 방 안에서 풍기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와 그에 섞인 비릿한 냄새가 참기 힘들었다. 다음 날 나는 방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책상 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첫 장에는 일기를 읽고 있다면 제발 날 잊지 말아 줘라는 글이 우울하게 적혀 있었다. 이후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학생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외로움이 글에 담겨 있었다. 그 학생이 느꼈을 절망과 슬픔이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그 일기장을 학교 당국에 가져갔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그 기숙사의 대대적인 수리를 진행하며 해당 사건을 알게 된 학생과 교직원들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끔찍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 기숙사 앞을 지나가면 그날의 일기장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는 그 학생이 이제는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묵념을 하곤 한다. 당시의 경험은 무섭기도 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여운을 남겼다. 그 영혼이 학교를 자주 떠돌다 결국은 안식을 찾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저렴한 가격으로 나를 반겼다. 그곳은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낭만을 느끼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다. 나는 당장 물건들을 챙겨 그곳으로 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웃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밖에 나가면 쉽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것이 나의 신경을 자꾸 건드렸다. 밤이 되면 나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건물의 구석구석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나를 따라다녔고 깊은 밤이 되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나무 그림자나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 형태는 사람이 분명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나는 그날부터 불을 끄지 않고 잠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을의 오래된 주민인 장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 그 집엔 오래전부터 그저께 물결치는 일들이 생겨. 그 소리 듣지? 그거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흘리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날 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보통은 겁이 나서 상관하지 않았을 그 발자국 소리는 나를 홀리듯 이끌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나는 옛 창고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숨 막히는 냉기가 나를 덮쳤다. 그리고 그곳엔 옛날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한 그림자가 내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순간적으로 몸을 숙이며 겨우 피할 수 있었다. 문을 향해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닫히고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채로 창고를 둘러보니 그 벽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붙여져 있었다. 어느 해 이 마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의 위험한 장소였고 몇 사람이 실종된 기록이 있었다. 실종된 사람들의 마지막 목격 장소가 바로 이 창고였다. 갑자기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림자의 얼굴이 실종자들의 사진과 겹쳐 보이는 착각이 일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모든 힘을 다해 문을 열어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뒤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는 정신없이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짐을 싸고 나서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은 나를 쓸쓸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된 내가 어떤 조치를 당할까 불안했던 듯하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만은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주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자들보다 강하네. 여기서 벗어나게 돼서 정말 다행일세. 떠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니 창고의 앞에서 그림자들이 나를 배웅하듯 서 있었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고 그곳에 대한 기억도 지워졌으면 했지만 밤이 되면 그때의 소리가 가끔 떠오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그 마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곳이지만 밤이 되면 광대한 산과 숲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날은 특히 어두웠고 달빛조차 흐릿하게 비치는 밤이었다. 외할머니께서 일찍 주무시는 바람에 나는 할 수 없이 혼자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마을 전체는 정막에 휩싸였다. 정막을 깨는 것은 바람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뽀각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할머니께서 잠결에 거실로 나오시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리는 집안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이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내 신경을 긁어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리는 분명 누군가가 나무 바닥을 걷는 소리였다. 굳어버린 몸으로 창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바람에 실려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다. 소름이 돋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추었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욱 불안했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커튼을 젖혀 바깥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비추지 않는 어두운 길가에 하얀 무언가가 서 있었다. 너무 어두워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형상인 듯한 그 그림자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 걸음씩 걸어가더니 마침내 집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무작정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잠든 할머니를 깨우기 무섭게 밖에서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도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는지 바로 일어나 창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만두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놓으며 창문을 살폈다. 그 순간 다시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어느새 집을 삥 둘러싼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창문에서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묵주를 꺼내 들고는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 곁에서 그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어찌된 일인지 기도가 끝나자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사라졌고 외부의 모든 소음 보안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서로를 다독이며 깨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자마자 밖에 나가 보았으나 밤 동안이 흔적 따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밤에 머리가 이상해질 수 있다며 웃어넘겼지만 죄다 어딘가 모르게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침잠되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한밤중에 창밖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 댁 근처에서 들렸던 그 발소리와 웃음소리는 여전히 내 머릿속 깊이 남아있다. 아직도 그때의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